안녕하세요. 울랄라 김미숙입니다. 8월이 벌써 중반을 가까이 가고 있네요.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개학을 하는데 개학에 앞서서 지난주에 프로젝트 연구회에서 공부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수업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 이 자료는요, 양선한 수석님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 프로젝트 수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해보신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석님께서 안내해 주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 거 그대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처음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이 OT에서는 프로젝트 활동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될 거야 라고 해서 프로젝트의 활동 과정, 로드맵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활동 일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사는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는 이 활동 일정에 대해서 미리 설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중간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활동 일정을 알려주어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지?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지? 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또 플랫폼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플랫폼이 왜 필요하냐면 학생들이 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든 걸 살펴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제 찾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안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계획서는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해서 계획서 양식에 대해서도 안내해주는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첫 번째 시간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차시부터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 및 주제 관련 학습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들이 단원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내를 해줍니다. 동영상을 플랫폼에 미리 탑재를 해줘서 학생들이 주제 찾기에 앞서 배경 지식,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동영상을 제시해 주고요. 또 연구 자료를 읽도록 해줍니다. 또 연구 보고서, 도서,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들이 배경 지식을 쌓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패들렛에 요약해서 적어주기도 하고요. 또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해주고 학생들이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탐구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밑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팀이 만들어졌으면 그 팀원 간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단톡방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쓰겠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나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원과 주제에 관련에 대한 학습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학생들이 이미 학습을 했으면 요 1단계에서 학습을 했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주제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던져주고 너희는 이거 할 거야. 주제 너희들이 선정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단원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주제로 선정할지를 충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 찾기 단계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또 주제에 따른 어떤 실행 과제를 할 것인지 실행 과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이거에 따라서 예상 결과물은 무엇으로 할지. 저는 반성을 하자면 예상 결과물이 학생들이 다 똑같은 결과물, 즉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PPT 형태로 예상 결과물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는데 이 예상 결과물은 학생들이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걸 웹툰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신문의 뉴스 기사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상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심화학습과 주변 생활 경험 또 탐구 방법에 대한 것을 학생들이 연구를 해서 이 주제 찾기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학생들이 주제 활동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주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시간이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사가 그 학생들의
수준과 또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주제를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나온 주제 이외에 다른 주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예시를 주면 그 예시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들을 학생들이 따로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제 아이디어 예시를 보면요.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과학 과목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 생물 다양성 생태지도 만들기, 또는 학교 안에 로드킬, 학교 앞에 그런 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는데 그런 사례와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탐구한다. 또는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탐색하도록 해서 그 지역에는 물벼룩이 많으면 물벼룩의 종류 또는 개체 수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구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할 건지를 계속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제를 선정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획서 작성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단계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촘촘하게 활동지를 미리 준비해서 활동지에 학생들의 계획성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획서 작성할 때 주제 개념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요. 또 검색 내용에 대해서 읽고 이해하고 추가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련 개념 및 지식을 검색하고 주제 분석 자료를 요약하기도 하고 또 개별 실행 과제, 또 예상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찾기, 또 팀별 토의를 함으로써 팀별 과제나 예상 결과물을 선정합니다. 또 계획서 작성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활동지 형태로 계획서에 양식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또 예상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학생들이 탐구를 하기 때문에 탐구에 대해서 과학은 가설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탐구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 결과를 미리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계획서 양식의 실행 과제와 예상 결과 이런 것들도 쓰고요. 추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행 과제에 대한 결과, 또 예상 결과를 이렇게 했으나 실제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해서 예상 결과에 대한 내용도 쓸 수 있도록, 보고서에 쓸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계획서 안에 실행 내용이 계획서 안에 실행 1, 2, 3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실행 1을 볼게요. 계획서를 보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또 실행 과정을 탐구 일지에 계속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과학 과목이니까 탐구 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우리 영어 과목에서는 어떻게 할지 고민스러운데요. 저는 이번에 진로 탐구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각각의 진로에 대해서 탐구하겠다라는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요. 그 탐구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어떤 실행의 과정을 거쳐야 될지 탐구 일지를 작성하는데 그 직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미리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획서와 다른 것은 추가하고 변경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실행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계획서를 보면서 계획서에 실행 1, 2, 3를 쓴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3개가 많으면 실행 1, 2만 써도 됩니다. 계획서를 보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행 일지에 기록을 하고요. 계획서와 다른 점에 대해서 적고요. 문제점은 뭘까? 또 추가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계속적인 안내가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실행 과정에 대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 1, 2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실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보고서 양식에 쓰는데요. 계획서와 실행 기록의 일지를 보면서 작성을 합니다. 팀별 포트폴리오도 작성해서 보고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보고서 발표는
발표 계획서, 보고서를 보고 작성한 내용을 연습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발표 계획서 쓴 거를 팀원들이 모두 함께 쓰고 5번 이상 내용을 읽고 외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발표를 할 때 자연스럽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발표 연습을 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팀원들이 모두 발표를 하고 발표할 내용을 암기해서 연습 훈련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다음 발표를 하고 나중에는 성찰의 과정이 있겠죠. 성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단계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가지고요. 다시 정리하면 그다음에 주제 학습, 관련 학습을 한 다음에 관련 주제 찾기, 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계획서 작성 준비를 해서 계획서를 쓰게 됩니다. 그 안에 실행 1, 실행 2 내용을 쓰게 되고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1, 2 계획서에 미리 썼기 때문에 그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서 실행을 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울랄라 김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